안녕하세요. 비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앱 개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웹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종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 연계해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도 자신의 것처럼 쉽게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금의 오픈 API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날씨, 기상청 정보를 API를 통해 접속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 API는 해당 API를 호출하면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버스 관련 API라면 버스의 위치와 배차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메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웹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를 어떤 서비스와 융합해서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 이렇게 API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지를 이렇게 개수를 표현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지도와 부동산 정보를 결합한 서비스를 메시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메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업체가 자기의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야 타 업체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 네이버, 다음 등에서 API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자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이런 지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구축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기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공 형태가 바뀌면 메시업 형태도 바뀌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지도 앱이 사라지면 이 앱이 이제 그런 한 반 이상이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앱과 앱에 대해서 좀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 쓰는 그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웹은 저희가 PC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그런 화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기만 바뀐 거지 그 환경은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소창이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정보를 불러오는 것들은 모바일 웹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폰에서의 그 브라우저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앱은 일단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쿠팡을 검색을 쳐서 웹으로도 화면에서 볼 수 있지만 쿠팡을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죠.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은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네이티브 앱은 앱으로만 개발한 겁니다. 앱으로만 개발한 거고, 하이브리드 앱은 앱 껍데기에 웹뷰라고 해서 웹을 가져다 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다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브라우저에 띄우는 모바일 웹은 다운로드가 필요가 없고 업데이트도 필요가 없는 거죠. 설치하는 게 없으니까요. 바로바로 웹에서 계속 구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은 앱은 뭐 버그가 생겨 수정이 생기거나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앱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앱에서 웹 화면인 경우, 그 안에서 웹 화면 경우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뭔가 추가적인 게 생겼을 때 똑같이 웹에서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앱은 일단 성능이 좋아 속도가 빠르고요. 모바일 웹은 웹
서버에서 이렇게 로딩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앱보다는 다소 느립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스크립트형 언어랑 컴파일형 언어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개발자분한테도 여기서 쓰는 언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바스크립트도 쓰시고 자바도 쓰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형 언어는 개발이 좀 용이하고 수정이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컴퓨터가 인지를 해서 즉시 수정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대요. 근데 컴파일형 언어는 개발 로직이 좀 복잡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컴파일이 필요해서 시간이 소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만큼 성능이 더 좋고요. 그런 기능적인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픈 소스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플랫폼이 오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 오픈을 해서 어떤 사용자들이 일단 많아지면 그 플랫폼은 가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그 수익금도 생기겠지만 물건 사지 않고도 사람들이 일단 유입이 많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예를 드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네이버를 통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독점으로 하는 소스들은 코드 판독이 불가능하게 했겠죠. 독점이니까. 그리고 라이센스료를 부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외 그러니까 그 외 사람들에게는 오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요. 대신 오픈 소스는 주변에 이제 오픈해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판독이 가능하고 라이센스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주체는 독점이기 때문에 개발 업체만 할 수 있는 거고 보안상 허점은 개발 업체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개발 허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개발 업체밖에 없는 거고 신제품 출시 기간도 다소 긴 거죠. 근데 오픈 소스를 하면 그 업그레이드 주체가 사용자 혹은 커뮤니티 참여자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들이 많이 보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계속 뭔가 거기서 실험을 하고 뭔가 테스트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개발 주기가 3개월로 짧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를 오픈한다는 거는 이런 자연스러운 참여를 기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리눅스와 안드로이드의 발전은 이런 오픈소스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그만큼 성장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한 사람들도 소스를 오픈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라이센스의 방식에 맞춰서 이제 이 오픈소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오픈소스를 썼다가 출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라이센스 정책 때문에 소스를 모두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런 정책들이 있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도입하려는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센스 정책에 영향을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